지역과 함께하는 산학협력, 담대한 혁신의 시작. 2023 산학협력 엑스포, 그 둘째 날 펼쳐지는 제2회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링크루트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박희덕입니다. 자, 링크루트는 링크 3.0 전문대학교 사업에 참여 학생 그리고 참여 기업이 함께하는 공개 채용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고요. 사업 참여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 참여 학생에게 대학 및 기업 간의 경계를 허물고 면접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참여 기업의 우수 인재 연계 활성화는 물론 조기 취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링크루트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은데요. 기존에는 기업과 연계된 사업단의 참여 학생에게만 한정해서 면접 참여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올해에는 대학의 경계를 넘어서 전국 3.0 링크 3.0 사업 참여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를 다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는 우수 인재에 대한 구직 채용 발판의 기회를 마련토록 했고, 또한 열린 면접의 형태로 11명의 지원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열심히 힘들게 한 무대에서 공개 면접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더욱더 긴장감 있는 무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두 곳의 기업이 우수 인재를 데려가기 위해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11인의 인재를 평가하러 와주신 여러 청중평가단 여러분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부터 힘내자고 서로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제2회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링크루트, 이 무대를 위해 많은 애를 써주셨고 많은 분들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전해주실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김봉문 산학협력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 실장 김봉문입니다. 현재 지역과 함께하는 산학협력, 담대한 혁신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제16회 산학협력 엑스포가 대한민국의 가운데인 대전 현장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행사의 일환으로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링크루트가 제2차 이렇게 개최되고 있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대 링크협의회 배장금 회장님을 비롯한 링크 3.0 사업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학생 분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해 주신 두 개의 기업체의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링크 3.0 사업은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야심차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업과 연계 협력하면서 학생들이 산업체에 맞추면 인재 양성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고 있는데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 관계자분께 본인의 끼를 발산하면서 현장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는 방식을 사업단 참여 학생 소속의 학생으로만 기업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 경계를 넘나들어서 모든 학생이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제가 새로운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 청중평가단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학생들의 발표 내용 또 질 이런 걸 보시고 정말로 이 학생들이 이 기업에 가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끼 있는 학생들을 점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이 행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현장의 전시 이런 것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행사 끝난 이후에도 전시관을 방문하면서 많은 경험해 주시고요. 좌측에 지금 학생들 많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좀 호흡을 가다듬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회자 안내에 따라 오늘 행사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재단에서는 이 학생 여러분 또 사업단에서
저 좋은 결실에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우수 인재 양성과 또 기업과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모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봉문 산학협력실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자 제2회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링크루트. 이제는 오늘의 지원자 11명에게 주어지는 특전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첫 번째, 바로 이 자리에서 채용 확정 또는 최종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겠습니다. 오늘 공개 면접이 끝난 다음에 면접관들의 평가 결과가 바로 발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가자 전원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비롯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우수 인재 포상이 주어집니다. 자리에 계신 청중평가단 여러분의 역할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평가 결과로 특별상을 수여하게 되니까 여러분도 신중한 평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청중평가단의 평가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책상 위에 보시면 QR코드를 찍을 수 있는 안내서가 있을 겁니다. 안내서 한번 읽어보셨겠죠? 거기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평가가 가능한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뭔가 잘 안 된다 하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저희 스태프들이 움직이겠습니다. 평가는 사전에 선정된 평가단 여러분만 가능하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라운드가 종료될 때마다 제가 이번 라운드는 몇 명을 뽑아주십시오, 몇 명을 뽑아주십시오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가 지나가고 2라운드가 되면 앞에 라운드의 평가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제 안내 말씀에 맞추어서 꼭 평가를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롭게 바뀐 링크루트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대본엔 현란한 조명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현란한 조명은 없었고 웅장한 음악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수 인재를 자신의 기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와주신 2명의 면접관분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면접관을 소개합니다. 나와주십시오. 자, 리처드 프로헤어의 임지영 과장님 그리고 보성파워텍의 홍성주 과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면접관께서는 앞에서 인사와 함께 기업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지영 과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처드 프로헤어 본사 인사팀 임지영 과장입니다. 오늘 저희는 꿈을 가진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미용 스태프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헤어스타일에 대한 확고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재라면 현장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리처드 프로 헤어는 개인 기숙사 제공, 그리고 사내 식당 구비 등 탄탄한 복지를 자랑하며 30여 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의 성장을 서포트할 예정입니다. 이런 리처드 프로웨어에서 일할 희망형 인재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보성파워텍의 홍성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1970년부터 시작된 반세기의 기업 보성파워텍 자동화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성주 과장입니다. 저희는 자동화 설비의 도입 및 운영 관리된 인재를 구하고자 링크 3.0 리크루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보성파워텍은 다양한 전력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인재 그리고 저희 지방에서도 근무가 가능한 인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계설비, 자동화 운영 분야의 근무자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함께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자 여러분들 역량과 가능성을
최대한 잘 표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 기업의 소개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좋은 인재를 선발해서 가실 수 있기를 저희가 다 함께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분은 평가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 명의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한 발짝 다가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함께 계신 거니까 여러분도 즐겁게 함께 해주십시오.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자, 1라운드는 사진으로 나를 표현하라. 1라운드는 11명의 지원자들의 자기소개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지원자들이 한 명씩 나와서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뒤에 띄워놓고 본인 소개를 하게 됩니다. 1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1분이 끝났다, 마이크는 꺼집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 내에 본인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자신 있게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3명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1명의 자기소개를 들으시고 이 친구다 하는 3명을 골라주십시오. 자신 있게 효과적으로 논리적으로 본인을 설명하는 친구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지원자가 많은 표를 받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라운드 1번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과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규빈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은 물입니다. 물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저도 꼭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번의 자기소개를 들어보셨습니다. 2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개를 들으면서 3명을 머릿속으로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대학교 반도체 장비과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보성파워텍에 지원하게 된 박찬서입니다. 제가 선정한 사진은 철광석입니다. 이 철광석을 우리가 사용하는 철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련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와 탄소의 비율 그리고 온도를 통해 철을 이제 저희 철광석을 이제 물은 연철로 만들 수도 단단한 강철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성파워텍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 재련이라는 고된 과정을 통해서 보성파워텍이 생산하는 철탑을 강철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게 1분을 활용하셨습니다. 잘하시고요. 3번 지원자가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여자대학교 2학년 윤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를 표현하는 단어는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는 완성된 모양을 상징하듯 저는 인간관계 구축에 있어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제가 생각하는 미용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또한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제가 리차드 프로 헤어에 입사하게 된다면 고객들과의 뛰어난 소통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는 윤수진이 되고 싶습니다. 동그라미 윤수진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4번째 지원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어떤 소개를 해줄까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문아름입니다. 저를 표현하는 단어인 화분입니다. 화분은 식물이 성장하고 번영하는 곳으로
저 역시 저의 꿈을 성장시키며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저는 저만의 노력과 책임감을 가지며 저만의 발전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5번째 지원자 자기소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여자대학교 미용과 김태현입니다. 저는 물감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선 물감은 하나의 색을 사용하여도 색감은 나오지만 2가지 이상의 색을 사용하였을 때 더욱더 아름다운 색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미용은 미용업을 수행함에 있어 혼자 할 때보다는 다 같이 할 때 더 능력이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 또한 이런 시너지를 가지고 함께 성장하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어 물감이라고 선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명 한 명 발표가 끝날 때마다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여자대학교 미용과 박민기라고 합니다. 저는 돋보기에 대해 저를 빗대어 표현해 보았습니다. 돋보기의 역할은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볼 수 없는 것들을 자세히 표현하고 자세히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물건입니다. 그 물건으로 고객님의 아름다움을 이끌어내서 더 멋진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그 아름다움 안에 있는 자신감과 행복을 이끌어내주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3명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대학교 전기과 박재혁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어떠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 꾸준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교에서 졸업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 중에 팀장을 맡아 마치 바늘에 실을 한번 꿰매었을 때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 그 실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팀원들을 이끌어 졸업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목표 달성에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금 회복하여 도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졸업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 중에 작품 설계에 오류가 생겼지만 마치 실과 바늘로 옷을 수선하는 것처럼 다시금 도전하여 성공적으로 졸업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실과 바늘과 같은 요소로 저는 보성 파워텍에 들어가 많은 일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8번 지원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여대 재학생 김서연입니다. 저는 저를 나타내는 사진으로 개구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개구리는 소리를 목이 아닌 울음주머니로 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목을 대신에 울음주머니로 소리를 내어 관심 있는 개구리에게 나 여기 있어 라며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구리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려 노력하는 모습이 저와 닮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리차드 프로 헤어에 입사하여 고객님들께 아름다움과 정성, 진정이라는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권주아입니다. 저는 저를 나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는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천천히 자라나며 여러 갈래의 가지를 뻗어나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나무처럼 제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제가 맡은 바를 잘 수행할 수 있고 또 꾸준한 성장을 할 것이며 여러 갈래의 가지처럼 저의 다양한 능력을 리차드 프로 헤어에서 펼쳐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지원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다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열쇠의 저를 비유하였는데요. 열쇠는 잠긴 문을 열고 새로운 기회와 해답을 제공합니다. 저 역시 고객과 기업 사이의 어려운 문제나 상황에서 필요한 해결책을 찾아내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싶습니다. 열쇠가 되고 싶은 이다인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지원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여자대학교 재학생 손수빈입니다. 저를 표현할 단어는 새벽입니다. 제가 생각한 새벽의 의미는 아침이란 목표를 앞두고 준비하여 나아가는 시간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목표의식이 정확하고 뚜렷한 사람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항상 끊임없이 발전을 위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뤘다면 큰 성취감을 가지고 더 큰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리차드 프로헤어에 입사하게 된다면 목표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둔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11명의 자기소개를 전부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진이 어떤 발표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자, 1라운드 사진으로 나를 표현하라. 지금부터 가장 우수한 발표를 한 3명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중평가단 여러분, 이제 3명을 골라서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미리 투표를 하셨어도 괜찮습니다만 지금 이제 안 고르셨다면 지금 골라주십시오. 중복 투표는 불가능합니다. 꼭 3명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5초를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종료! 이제 끝났습니다. 누르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11명이 자기소개를 하는 내내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떨고 있고 너무 귀엽고 또 너무 대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만의 시간을 오롯이 1분 버텨낸다라고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떨고 있는 지원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 화면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제가 바로 그 인재입니다. 2라운드를 소개해드립니다. 이제는 면접관 여러분이 11명의 지원자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원 기업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던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되고요. 한 지원자에게는 최대 2개씩 질문이 가능합니다. 질문을 받으면 지원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답변 시간은 40초를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 40초의 시간이 흐릅니다. 마찬가지 40초가 끝나면 마이크도 꺼지게 되겠습니다. 질문을 받은 이후에 생각할 시간을 잠깐 드립니다. 그러나 생각할 시간이 10초를 넘어간다, 그 질문에는 답변을 할 기회가 없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청중평가단 여러분께서는 이 지원자들 가운데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 생각을 잘 답변했다 하는 지원자 5명을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22번의 질문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11명에게 2개씩, 여러분은 5명을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면접관님 한 분당 3명씩 지목해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 주실 첫 번째 면접관님은 리차드 프로헤어의 면접관님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다들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힘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4번 문아름 지원자님. 4번 문아름 질문자입니다. 네, 아름님은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이 뽑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몇 번의 대화로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점을
활용하여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니즈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리차드 프로웨어에는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리차드 프로웨어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지원자님 면접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김서현 지원자님. 네, 8번 김서연입니다. 본인의 단점이 무엇이고 또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제 단점은 할 일이 많더라도 제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일에 끝까지 몰두하여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자 성향으로 한 가지 일을 할 때에도 정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에 붙여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을 기한과 중요도에 따라서 나눠 일주일 단위의 플래너를 작성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6번 박민기 지원자님. 네, 6번 박민기입니다. 네. 미용업계는 굉장히 기업들이 많은데요. 왜 다른 기업이 아니라 저희 기업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링크 3점 수업을 듣게 되고 나서 리차드 프로 헤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실습을 나가서 미용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전에 일했던 미용 업계와는 다르게 체계적인 승급 제도와 다양한 복지 그리고 고객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을 더 생각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여 리차드 프로 헤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많이 어려워했는데 네, 답변 시간이 지났죠. 이제 3명에게 질문을 해주셨고 보성 파워텍의 면접관님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3명에게 질문 던져주십시오. 일 1번 김규빈 학생, 1번 김규빈입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예. 우선 당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몰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몰입에 빠지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그 일을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6번 박민기 학생, 네, 박민기입니다. 내가 힘들 때 버티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저의 절친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많은 것들을 소통하고 그리고 저를 제일 잘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힘들 때 가장 떠오르는 것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0번 이다인 학생, 10년 뒤 본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리차드 프로 헤어에서 부원장 직급을 달며 근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부원장이라는 직급을 달면서도 많은 인턴들에게 기술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부원장이고 싶고
또 저를 따르는 인턴들에게 뭐든지 포용할 수 있고 또 동료들과 함께 수용하며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부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명에게 질문을 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꼭 내 기업에 지원을 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에게도 지원자들에게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이번 시간입니다. 다시 리차드 프로 헤어의 면접관님에게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네, 9번 권초아 지원자님. 네, 9번 권초아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회사란 좋은 회사란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조직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가 잘 구축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을 생각하는 것 아닌 구성원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믿어주고 신뢰할 때 그 시너지가 크게 난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11번 손수빈 지원자님. 네, 11번 손수빈입니다. 네. 그 회사에서 본인의 능력을 벗어난 업무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기회조차 저에게 온 기회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과 주변 선배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얻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업무를 끝마친 후에는 제가 부족했던 점들을 공부하고 보완하여 재정비 갖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로써 저에게 다시 기회가 온다면 처음보다 나은 업무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수진 지원자님. 네, 3번 윤수진 지원자입니다. 네. 그 조직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과 함께 하는 게 가장 힘든가요? 저는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가장 함께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같이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항상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버릇으로 직원들과의 불화를 많이 일으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저와 맞지 않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닌 그분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하며 그분과 마지막까지 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보성 파워텍 면접관님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2번 박찬서 학생. 소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통은 소통을 하는 그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서로가 생각한 것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소통을 하였다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업무에도 잘 적용해서 정확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5번 김태현 학생. 5번 김태현입니다. 본인의 좌우명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 항상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를 잡고 끝까지 했더니 결국에는 제가 원했던 그 결과를 내며 그 성취감에 있어서 저는 더욱더 제 미래를 위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하는 거를 저의 좌우명으로 선택하였습니다. 8번 김서연 학생. 업무에 있어 최신 트렌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030 가을 최신 트렌드는 올드머니 룩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입니다. 우아하고 고급스러움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웨이브 스타일, 생머리 스타일, 반묶음 스타일, 슬릭번 스타일 등이 최신 유행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다시 리처드 프로 헤어의 면접관님에게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11번 손수빈 지원자님. 네, 11번 손수빈입니다. 네. 수빈님은 다른 기업이 아닌 왜 저희 기업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리차드 회사만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고객에게 대하는 차별화된 서비스에서 다른 회사와 다른 경쟁력을 느꼈습니다. 제가 리차드 프로헤어에서 한 달 동안 실습 기간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접했던 손 마사지라든지 어깨 마사지 같은 서비스들을 제가 직접 고객에게 실천함으로써 감동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인해 제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느꼈다고 생각하여 리차드 프로헤어를 제가 선택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 이다인 지원자님. 네, 10번 이다인입니다. 지원한 업무에서 제일 좋아하거나 가장 기대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고객님을 만나보는 것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저는 미용인으로서 보여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평소에도 스타일링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의 경험에 빗대 설명해드리자면 저는 쇼핑몰에 가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저의 스타일링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미용 업무에서도 다양한 개성을 가진 고객님을 만나면서 저도 또한 배워가고 또 트렌드도 빨리 익힐 수 있을 것 같아 그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7번 박재혁 지원자님. 7번 박재혁입니다. 네, 10년 뒤에 본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10년 뒤에 저는 보성 파워텍에 들어가 높은 사원의 위치의 자리에서 후임들에게 신기술에 대한 개발 연구에 대한 자료를 가르쳐 줄 것이고, 그리고 보성 파워텍에서 준비하고 있는 하중 시험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저는 많은 선임 상사분들과 함께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보성 파워텍 면접관님 순서 드리겠습니다. 7번 박재혁 학생. 10번 박재혁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은 어떤가요? 이끌 수 있는 리더형인가요?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팔로워형인가요? 저는 제 업무 스타일은 이끌 수 있는 리더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더형이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구성원들에게 알맞은 역할을 부여해주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나 아이디어를 망라하여 목표 달성을 주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의 사례로 말씀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때 동아리의 졸업 전시회를 주최를 할 때 동아리원을 이끌어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적이 있고, 최근 졸업 작품을 제작할 때도 팀장을 맡아 팀원들을 이끌어 성공적으로 졸업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소로 저는 리더형 업무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번 문아름 학생. 4번 문아름입니다. 이상적인 동료 관계는 회사에서 어떤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동료 관계는 배울 점이 많은 관계입니다. 미용 업무에서 한 사람이 업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 협력하는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배울 점으로 이끌어 나간다면은 미용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윤수진 학생. 네, 3번 윤수진입니다.
본인의 직무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셔서 실무에서 적용하실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의 직무 역량은 대인관계입니다. 고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리차드 프로웨어의 매출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면접관님들에게는 마지막 2개씩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리차드 프로 헤어 면접관님 마지막 2개의 질문 소진해 주십시오. 네, 9번 권초아 지원자님. 네, 9번 권초아입니다. 네. 초아님이 가장 힘들 때 버틸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미래를 생각합니다. 제가 성장했을 때를 생각하는데 제가 요 근래 힘들었던 적은 학교에서 졸업 작품을 하며 밤을 새고 작품을 뒤엎고 많은 착오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미래를 위해 한 발짝 더 걸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번 김태현 지원자님. 네, 5번 김태현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과 상사와 같은 팀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선 저는 싫어하는 상사와 같은 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감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개인으로서든 조직으로서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의 개인 감정을 먼저 다스리고 상사에게 먼저 다가가 소통하며 저 또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과정 또한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여 그 상사에게서 오히려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보성 파워텍 면접관님 2개의 질문 남아 있습니다. 11번 송수빈 학생. 11번 손수빈입니다. 회사에서 임원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과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세요. 저는 동료에게 사랑받는 것을 고르겠습니다. 임원에게는 제가 잘 보여지기 위한 노력하는 이미지로 보일 것인데 동료에게는 저희 진실된 모습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며 일하는 동안에 저의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과정하에 인정받는 것이 더욱 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9번) 권초아 학생. 네, 9번 권초아입니다. 혹시 자기 개발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일단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며 수업을 열심히 들으며 학생 본분을 지키고 있고 요즘 트렌드를 알기 위하여 SNS로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총 22개의 질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얘기는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이 안 왔지? 하고 준비했던 답변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다 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11명의 지원자들. 좋은 기회인데 없으십니까? 있습니까? 2번 지원자. 네, 마이크 들고 얘기 한번 해보시죠. 아까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직장 동료, 직장 상사 또는 동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회사의 소통이 원만하게 하는 것이 회사의 운영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그 분과 가능하면은 대화로 풀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의 보고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부서를 이동한다든지
또는 이제 직무를 변경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통해서 무조건 이제 제가 그것을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 네, 서로의 이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혹시 한 명만 더. 네, 6번 지원자. 저는 제 좌우명에 대해서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좌우명은 항상 웃자입니다. 항상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 일은 굉장히 힘들고요. 저는 제 성격이 그냥 한번 훌훌 웃고 털어버릴 수 있을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웃자 하고 웃고 그러고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증명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면접관님에게도 내가 이 지원자에게 또는 이런 질문을 꼭 한번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있다면 하나씩의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리처드 프로의 면접관님. 1번 김규빈 지원자님. 예, 1번 참가자 김규빈입니다. 규빈님이 입사한 후에 규빈님이 가진 직무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빈님이 가지고 있는 직무에 해당하는 역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입사를 한다면 그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실 겁니까? 일단 입사 초기에는 제가 아는 것도 많이 없고 새로 배워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배우게 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까지 보면 후임들을 더 알기 쉽게 해주고 더 잘 해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살짝 반칙 같았는데 질문 다시 들으셨습니다. 보성 파워텍 면접관님 하나 드리겠습니다. 7번 박재혁 학생. 7번 박재혁입니다. 아무래도 입사를 하시게 되면 저와 같이 일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5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경직된 기업의 문화가 좀 강한 편인데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보성파워텍이 50년 동안 쌓은 노하우와 그런 실력이 그대로 이제 선임 상사분들께서 그대로 녹아들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도움을 받아서 저의 역량과 가치를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시계를 켜놓고 대답해봐 하면은 정말 마음이 떨려서 답변을 못합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5, 4, 3 하면 사실 잘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 정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24개, 26개의 답변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답변을 한 5명을 선정해 주십시오. 5명입니다. 자리에 있는 QR코드 활용하셔서 페이지에 접속하시고 5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이 나에게 꽂혔다. 아, 저 친구는 뽑을만 하다. 5명의 지원자를 선정해 주십시오. 마지막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5, 4, 3, 2, 그만! 이제 2라운드는 마감이 됐습니다. 정말 저희가 준비 많이 했지 않습니까? 3라운드는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3라운드는 매우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3라운드를 함께 하시죠. 제2회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링크루트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3라운드 그 기회 제가 잡겠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회를 잡는 방법은 기업별로 다릅니다. 기업별 역량평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기업씩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리차드 프로 헤어의 순서인데요. 과연 어떤 역량평가를 준비했을까요? 리차드 프로 헤어의 역량평가 주제를 공개합니다. 4대4 토론을 준비했군요. 헤어 디자이너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서비스, 인성일까요? 아니면 기술력일까요? 툴툴거리면서 머리는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 머리 좀 이상한데 뭔가 힐링받는 시간인 것 같은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물론 두 개가 다 되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한번 이 두 팀에게 선택을 해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4대4 토론을 하겠습니다. 리차드 프로 헤어에 지원한 8명의 지원자를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자, 총 8명이 양쪽으로 4명씩 나누어 섰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팀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뭐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4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두 팀이 어떤 것으로 주장을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앞에 놓여 있는 빨간 봉투로 무작위로 선정을 할 겁니다. 기술력을 선택하게 될지 인성, 서비스를 선택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양 팀의 리더분들이 이제 요 앞에 계신 분들이죠. 팀 선정 어떻게 했는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반에서 제비 뽑기로 뽑았습니다. 제비 뽑기로 뽑았기 때문에 뭐 어떤 의지가 개입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공평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골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술력이 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디자이너는 일단 우선적으로 기술이 돼야지 손님 머리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리더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2개의 빨간 봉투 가운데 하나를 빠르게 골라 주십시오. 어떤 건지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청중평가단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어떻게 골라졌습니까? 기술력과 서비스입니다. 기술력과 서비스입니다. 오, 서로 좋아하는데요. 서로 좋아하는데. 자,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이제 돌아가셔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들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의 진행을 위해서 끼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 팀의 기조 발언을 들어봐야 되겠죠? 각자 발언을 하실 때에는 꼭 몇 번 누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헤어 디자이너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성,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팀의 기조 발언을 듣겠습니다. 기조 발언 담당하실 분 나오십시오. (6번) 박민기입니다. 인성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인성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미용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디자이너의 말투와 행동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디자이너는 소통이 중요하고, 소통을 하며 힐링을 하러 오시는 고객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써야 하는 직업이라 생각하여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조 발언 들었습니다. 이제 반대쪽 기술력이 더 중요하다 팀의 기조 발언 듣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5번 김태현 시작하겠습니다. 미용실에 가는 가장 큰 목적은 이미지 변화에 따른 기분 전환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물론 고객과 소통하며 이야기하는 것 또한 고객에게는 기분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고객이거나 피곤하여 시술만 받고 싶어하는 고객에게는
불편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는 전문성을 지닌 직업을 가짐으로써 고객의 이미지 변화에 만족감을 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의 이미지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으로 정확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기조 발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친구들 가운데, 이 지원자들 가운데 2명을 선정해 주시는 겁니다. 2명을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팀에서 다 선정하셔도 되고 양 팀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기조 발언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는 반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론해 주십시오. 4번 문아름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미용은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먼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고객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방식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만약 원활한 의사소통이 잘 진행되지 않아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고객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좌우하는 인성도 기술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반론 들었습니다. 이제 반대편 쪽에서도 반론해야죠? 한번 윤수진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성보다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미용실에 방문하는 첫 번째 목적이 헤어스타일의 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좋은 디자이너에게 시술을 받게 된다면 고객 만족도 또한 올라갈 것이며 재방문 고객과 소개 고객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들을 상대하며 디자이너의 실력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수많은 미용인들 사이에서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하기에 저는 기술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추가 주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권초아 시작하겠습니다. 인턴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이란 직업은 고객뿐만의 소통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동료끼리 손발이 잘 맞아야 하는 의사소통이 참 중요한 직업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존중하며 업무를 해결해야 합니다. 뭐든 첫걸음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인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앞날이 좌우될 것입니다. 동료들과 원만한 사이가 아니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일에 대한 실증이 날 것이고 또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동료들 간의 협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기술력 팀 쪽에서의 추가 주장 시작하십시오. 10번 이다인입니다. 인턴은 자라나는 새싹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싹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듯이 인턴에겐 물이 곧 기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턴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뛰어난 디자이너 밑에서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자이너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디자이너가 된다면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이 기술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초가 바탕이 되어진다면 저의 몇십 년 동안 보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저는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총 6개의 의견을 들어봤고 이제는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발언, 최종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발언 준비해 주실까요? (11번) 손수빈입니다. 디자이너와 고객이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시술 시간 동안에 디자이너의 배려로 인해 고객이 존중과 배려를 느낀다면 그것은 재방문율에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는 많고 많은데 고객이 그 많고 많은 디자이너 중에서 자신을 선택했다는 점에 감사를 느끼고 행동에 신경을 써서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좋은 면모를 보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술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서비스 부분에서도 고객에게 만족을 드린다면 고객은 디자이너를 생각하는 신뢰와 더 많은 만족감을 느끼고 재방문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 팀은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분여의 최종 발언 들었고요. 최종 발언 기술력 팀 쪽에서 8번 해주십시오. 김서연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용실에 가는 목적은 스타일의 변화와 개선입니다. 미용실의 서비스가 아무리 좋고 그 디자이너의 인성이 좋더라도 마지막에 나온 결과물이 좋지 못하면 고객은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고 그 미용실에 재방문하는 일을 꺼릴 것입니다. 디자이너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전문인으로서 고객이 만족할 기술력을 가지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을 위한 자기 개발보다는 서비스에 치중된다면 결국 디자이너는 한계에 멈춰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는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발전이 무한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성팀은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는 상대 팀으로 해주셨네요. 네,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명을 선정하시는 겁니다. 아직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두 팀의 이야기를 쭉 들으셨어요. 우리 면접관님들에게 한번 질문하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성이 더 중요하다 쪽이었고 기술력이 더 중요하다 쪽이었습니다. 면접관님들의 깜짝 질문 하나씩을 받게 해서, 왜냐하면 이 두 팀의 친구들이 너무 잘 준비를 하셔서 속내가 크게 드러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깜짝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리차드 프로 헤어의 면접관님, 아무 팀이나 상관없으니까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은 인성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과물이 너무 좋더라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고객님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결과물이 좋은데 뭔가 자기를 존중받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혹은 나를 좀 배려해준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았다, 그런다면 고객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고객님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 네 분 가운데 한 분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무래도 추가 점수겠죠. 머리는 기가 막히게 나왔는데 나는 존중을 못 받은 것 같아 하는 고객님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그거를 예상해야 또 대응도 하실 테니까 생각하실 시간. 생각하셨군요. 네, 앞으로 가십시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리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객들이 미용실에 방문할 때에서 항상 네이버 리뷰를 찾아봅니다. 그럴 때 미용실의 분위기가 좋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분위기가 좋다는 인상으로 끝마치지만, 미용사가 실력이 좋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고객님들 또한 방문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인성 또한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술력이 더 강조되어 있다면 고객들 방문율이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리뷰를 살펴보겠다. 사실은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요즘은 다 리뷰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됐는데 그 부분을 놓치질 않았군요. 보성 파워텍 면접관님, 미용실을 얼마에 한 번씩 가십니까? 자주 안 갑니다. 자주 안 가시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고객님들 또한 고객님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저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성 파워텍 면접관님, 기술력이냐 인성이냐 질문 하나 던져주십시오. 고객이 사실상 방문을 했을 때 원하는 것과 그걸 잘 표현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잘 이렇게 고객의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캐치해내실 수 있는지. 그거는 인성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고객의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해낼 것이냐.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11번 지원자입니다. 고객이 니즈를 파악하려면 고객과 디자이너의 소통이 당연시 되어야 합니다. 고객과 디자이너의 소통함에 있어서 디자이너의 세심한 배려와 니즈 파악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다면 니즈 파악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술력에서 조금 디자이너가 완벽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디자이너와
고객의 소통으로 인해 고객이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하면서 감정적인 교류를 이룬다면 단골 고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단골 확보를 벌써 생각하고 있는 11번 지원자였습니다. 좋은데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사실 헤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고객과 직접 스킨십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8명의 지원자 가운데 가장 훌륭히 답변을 해냈다 하는 2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청중평가단 여러분, 2명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추가 질문까지 해봤습니다. 가장 답변을 잘했다 하는 사람 2명 골라주십시오. 자, 5초 드립니다. 5, 4, 3, 8명이 띄워져 있습니다. 2, 권초아, 문아름, 김태현, 김서현, 이다인, 윤수진, 손수빈, 박민기. 1, 자, 그만. 이렇게 면접을 끝냈습니다. 박수로 이분들 자리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4대4) 토론이 리차드 프로 헤어로부터 마감이 됐습니다. 토론을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만 내가 어느 쪽의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토론을 하는 것 더 어렵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데 살짝씩 봐가면서 충분히 잘 해내셨습니다. 자, 이제는 보성 파워텍의 평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겠죠? 보성 파워텍의 역량 평가, 그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3라운드 그 기회 제가 잡겠습니다. 보성 파워텍은 개인별 발표를 과제로 내주셨습니다. 자동화, 기계 가공, 생산 설비 유지 보수, HVDC, 그리고 철탑. 이 5개의 키워드와 보성 파워텍을 연결지어서 즉석 스피치를 해내는 일입니다. 어떻게 키워드를 고르느냐? 여기에 있는 룰렛을 돌려서 고르겠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에 지원하는 3명의 지원자를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3분이 앞에 섰습니다. 룰렛을 돌릴 때는 힘차게 돌려주십시오. 치사하게 슬쩍 돌려서 내가 원하는 거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지원자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재혁 학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룰렛 돌려주세요. 돌아갑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자동화입니다. 첫 번째 지원자 박재혁 학생, 자동화를 고르셨습니다. 혹시 걸렸으면 좋겠다 했던 게 있습니까? HVDC, 그럼 그거를 하게 할까요? 그렇진 않겠습니다. 자동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지원자를 일부러 시간을 조금 더 끌어드렸으니까 마음 놓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보성 파워텍은 50주년 동안 철탑을 주력으로 이용해 성장해온 초인류 전력 전문 기업입니다. 철골 구조물은 기계 가공에서 자동화 기계 시스템 설비로 미리 성형된 현관과 철강 파이프인 관관 등을 소재로 제작하는데 일반 전력 전문 기업과는 다르게 보성 파워텍은 충주 공장 내에 철근 구조물인 현관과 관관을 제작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설비를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 기계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현관과 관관으로 통해서 전력 수송 배선 시스템을 설계하고 가공하고 도금하고 제작하여 조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은 자체 개발한 3D 설계 프로그램으로 자동화 설계 설비를 통해 제품을
제품을 설계하고 선조립하여 품질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 정확하게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 박재혁 지원자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원자는 김규빈 지원자예요. 박재혁 학생 조금 가주시고 걸렸으면 하는 거 있습니까? 철탑이 걸렸으면 좋겠습니까? 확인해 보시죠. 룰렛 돌리겠습니다. 자, 철탑이 걸릴까요? 철탑이 걸릴까요? 지나갔고 철탑 쪽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역시 자동화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동화를 하는 겁니다. 자동화 3명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자동화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시작하는 순간 카운트다운은 시작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로 포기하실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드려보죠. 조금 더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시간을 리셋해 주시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자들도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를 같이 희망하신다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기회를 다시 주신다니까. 다시 주신다니까. 면접관님, 룰렛 한번 다시 돌려도 되겠습니까? 네. 오, 좋습니다. 룰렛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시죠. 자, 갑니다. 아니야, 그렇죠. 자동화 넘어가고 HVDC. 이번엔 표정이 아까보다 나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자, 앞으로 가시고요. 일단 앞으로 가시고. 보성 파워텍은 154kV의 철탑을 신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이 평가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건 너무 아까우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한번 만회를 해보시죠.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괜찮겠죠? 하시겠어요? 네, 포기 들어가십시오. 이거는 본인 의사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습니다. 너무 떨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박찬서 지원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찬서 지원자는 어떤 게 걸리기를 원하세요? HVDC가 인기가 많군요.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세요. HVDC는 지나갔고 생산설비 유지 보수로 스피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발언을 시작하시면 시간도 흐르겠습니다. 생산 설비 유지 보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의 전공은 반도체 장비과이기 때문에 전기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생산 설비 유지 보수 같은 경우 반도체 장비에서도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반도체 장비에서의 유지 보수의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를 계속 가동을 하면서 그 부품이 마모되거나 그 소모품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 교체하고 그 장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직무로 알고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에서의 생산 설비 유지 보수의 경우 홈페이지를 좀 찾아본 결과
보성 파워텍의 그 주요 철탑을 생산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자동화가 돼 있고 그런 면에서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그 전공을 활용해서 보성 파워텍에서도 그런 면을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게 시간 활용하셨습니다. 마지막 박찬서 학생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명 가운데서는 한 명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을 뽑아주시는 겁니다. 세 분 박수로 자리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부터 보성 파워텍과 이 5가지 키워드를 이 지원자가 가장 잘 연결해서 설명했다 하는 한 명의 지원자에게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마지막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에게 투표를 해 주십시오. 5, 4, 3, 2, 1 여기까지. 이렇게 보성 파워텍의 역량평가까지 해봤습니다. 두 기업의 역량평가를 모두 해봤습니다. 청중평가단의 역량평가에 대해서 과연 이 지원자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한 결과니까. 그렇죠? 다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에게 인성이 중요한가, 서비스, 그리고 기술력이 중요한가, 그리고 키워드로 연결시킨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의 스피치. 청중평가단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혹시 내가 이번 라운드에 투표를 놓쳤다 하는 분을 위해서 마지막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3라운드 토론과 스피치에 대해서 마지막 평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그만. 자, 이렇게 3라운드의 평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3 산학협력 엑스포의 일환으로 함께한 제2회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링크루트 숨가쁘게 모든 순서를 저희가 마무리해봤습니다. 지원자들만큼이나 정말 정신없는 시간 보내신 분들이지요. 오늘 우수 인재를 찾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해주신 두 면접관분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두 면접관님의 심사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프로 헤어의 면접관님 심사평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이런 큰 무대에서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답변들을 토대로 어떤 인재를 또 선발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또 명확하게 생길 것 같고요. 보여주신 열정들 오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성 파워텍 면접관님. 좋은 얘기는 앞에서 많이 해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은 자기 의사를 좀 자신감 있게 표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알아보는, 사실 홈페이지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정도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자기의 역량과 의사와 능력을 정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조금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 무대 위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따라오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또 조언을 해 주신 거니까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면접관님, 저희가 5개의 키워드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뭐 관련 분야의 분들이라면 알고 계신 것들도 있지만 사실 저도 생소한 게 많았거든요. HVDC라든지 그런 5개의 키워드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신 것이고 또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혹시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전 HVDC는 하이 볼테이지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해서 높은 전압의 직류를 발전을 해가지고 현지의 피로 수요처에 부하라고 하는데 수요처에 이렇게 보내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거의 99% 교류 전력을 이용해서 발전하고 송전하고 배전하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그런 직류를 이용한 그런 발전에서 송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반 설비들을 저희 보성파워텍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지금도 제작,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많은 부분이 사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화나 설비화를 통해서 인간의 손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좀 더 생산량과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정도면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 업무와 관련한 5개의 키워드가 아마 깊숙하게 관련이 있어서 선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점수 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10분 동안의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점수 집계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 후 링크루트의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4시부터 시작이니까요. 청중평가단 여러분과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회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링크루트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우수인재상 시상식을 진행하는데요. 쉬는 시간이 4시까지니까요. 청중평가단 분들과 심사위원분들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우수인재상 시상식을 메인 무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링크루트 우수인재상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메인 무대로 관계자분들께서는 다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산학협력 엑스포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링크루트 우수인재상 시상식을 곧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3 산학협력 엑스포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링크루트 우수인재상 시상식을 곧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산학협력 엑스포 제2회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링크루트 이제 모든 점수는 집계가 완료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중평가단 여러분 그리고 여러 명의 지원자 여러분 또 면접관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제2회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링크루트 선발자를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면접관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리차드 프로 헤어의 인사팀 임지영 과장님 그리고 보성파워텍 자동화팀의 홍성주 과장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심사하시는 내내 뭐를 이렇게 적기도 하시고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두 분의 진솔한 감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드리지요. 네, 사실 요즘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지만 자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고 영향을 표출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아마 이번 면접자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본인이 가진 역량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를 충분하게 표현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더라도 그런 자기 PR의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성주 과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16년 전에 처음 면접을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때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몇몇 가지만 조금 더 하신다면 정말 최고의 인재,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성주 과장님, 만약에라도 이제 뽑히게 되면 과장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입사를 끝까지 하게 된다면 첫 회식에서 뭐 사주시겠습니까? 저희 공장은 충주에 있고요. 충주는 예전부터 네. 한우가 유명합니다. 와. 하지만 여러분 한우가 유명하다고만 얘기했지 사주신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끝까지 두고 봐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오늘 선발한 인원들 마음의 결정 내리셨죠? 두 분 연달아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프로 헤어부터
발표해 주십시오. 저희는 오늘 이번 링크루트 면접에서 8명 전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채용입니다.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보성 파워텍도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보성 파워텍 발표해 주십시오. 저희는 세 분 모두 최종 면접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3명 모두에게 최종 면접의 기회가 부여됐습니다. 자, 11명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리차드 프로회에서는 8명 모두를 선발, 그리고 보성 파워텍은 3명에게 최종 면접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11명의 승리자들 당당하게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지난 2시간 힘들게 공개 면접을 치렀습니다. 리차드 프로 헤어의 8명은 최종 입사의 기회를 얻었고, 보성 파워텍에 지원한 3명은 최종 면접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자, 다 함께 인증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형을 수여하죠. 자, 순서가 바뀌어야 될 것 같군요. 지금 우리는 보성 파워텍이 그래요. 다 주세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11명이 똑같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므로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절반씩 나누어서 수여를 해. 자, 조금만 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임지영 과장님께서 6번까지 수여를 해 주시겠습니다. 기회를 부여함을 인증하는 인형이 지금 수여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지영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홍성주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에게 부여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면접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 모두에게 인형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형이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2개의 기업과 상관없이 함께 고생한 동고동락의 동료들입니다. 인형 전달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11번째 지원자까지 인형을 받았습니다. 자, 다 함께 앞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양쪽으로 조금 나뉘어서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념사진 찍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대로 계십시오. 그대로 계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소감을 짧게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양 회사의 한 명씩만 소감을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 하세요. 정말 긴장되고 여러모로 말도 안 나오고 그랬지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 면접의 기회를 부여받으셨습니다. 최종 면접은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겠습니까?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기업에 대해서 분석한 뒤에 면접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의 조언을 지금 제대로 받아들인 것 같지요? 그런가 하면 어떠세요? 최종 입사하게 되셨어요. 준비했던 것만큼 더 잘 해내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결국엔 합격을 하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이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시겠습니까? 부모님에게 가장 먼저 전하겠습니다. 전화하겠습니다. 전화 드린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두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면접관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023) 산학협력 엑스포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링크루트를 통해 좋은 기회를 모두 얻으셨습니다. 더 큰 줄기로 뻗어나가길 응원하면서 이 분위기 이어서 우수 인재상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원자들은 뒤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을 해 주십시오. 이제 이 지원자들이 또 다른 수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수인재상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수인재상은 함께 하신 면접관 두 분의 점수와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해서 수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순서는 특별상,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그리고 대상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상은 여기 계신 청중 여러분의 투표 결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특별상 시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전문대 구미대학교 단장이신 전문대 링크 3.0 협의회 배장근 협회장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별상 수상자 발표하겠습니다. 특별상 수상자 총 3명입니다. 라운드별로 1, 2, 3라운드 한 명씩 부르겠습니다. 1라운드 특별상 윤수진, 2라운드 특별상 손수빈, 3라운드 특별상 박재혁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협회장님을 바라보고 서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윤수진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수빈 학생을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손수빈 학생 특별상 수상합니다. 2라운드의 특별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3라운드 특별상 박재혁 학생입니다. 고맙습니다. 협회장님을 가운데로 모시고 앞에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늘을 높게 가슴에 들어주시고요. 기념 촬영 진행합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3명은 뒤로 들어가 주시고요. 협회장님은 계속해서 시상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3명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추후에 부상으로 지급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링크 3.0 사업 협의회장상에 해당하는 장려상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모두 5명입니다. 5명의 이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된 사람은 방금처럼 한 줄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5명 발표합니다. 장려상 이다인, 문아름, 박재혁, 김규빈, 박찬서 5명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링크 3.0 사업 협의회장상 장려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문아름 그리고 박재혁 학생이고요. 축하드립니다. 김규빈 학생 그리고 박찬서 학생까지 장려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자, 장려상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다시 나와 주십시오.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장려상 수상자들 나도 모르게 앞으로 나왔죠? 괜찮습니다. 자,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하게 웃어 주십시오. 장려상을 수상한 학생들 링크 3.0 사업 협의회장상과 함께 30만 원의 부상이 주어집니다. 네, 뒤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배장근 협의회장님 감사합니다. 시상 수고해 주셨습니다.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젠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에 해당하는 우수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자를 모시겠습니다. 앞서 인사 말씀 전해주셨던 한국연구재단의 김봉문 산학협력실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상자는 총 3명입니다. 우수상 수상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우수상 김태현, 박민기, 권초아 3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태현 학생 먼저 우수상 수상하고 있고요. 축하드립니다. 박민기 지원자 환하게 웃음을 보여주었었죠. 고맙습니다. 권초아 지원자 우수상 수상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고 양쪽으로 도열해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에 해당합니다.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50만 원의 상금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최우수상과 대상만이 남아 있습니다. 대상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최우수상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에 준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3명 가운데 대상과 최우수상이 결정됩니다. 남아있는 3명은 누굽니까? 손 들어 주십시오. 아직 상을 못 받은 사람, 아직 상을 못 받으신 분, 분명히 3분이 계실 텐데, 그렇죠? 손 드세요. 긴장해서 본인이 상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아직 모르고 계시는군요. 제가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면 나머지 2명은 자동으로 최우수상 수상자가 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심사위원분들과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집계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 명입니다. 제2회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리크루트 영예 대상은 축하드립니다. 손수빈. 자, 손수빈 학생 일단은 들어가 있겠습니다. 최우수상부터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2명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서현, 윤수진 학생입니다. 최우수상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 윤수진 2명의 학생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이어서 대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손수빈 학생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대상 수상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손수빈 학생입니다. 네, 이제 실장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수빈 학생은 이쪽 앞으로 나와 보실까요? 자, 모든 수상자를 대표해서 우리 대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받은 손수빈 학생 모시고 소감 한마디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산업협력 엑스포를 진행한다고 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좋은 결과를 다 같이 얻게 될 수 있어서 다 같이 뿌듯함을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대표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수님입니다. 류선희 교수님입니다. 혹시 여기 계세요? 아, 유선희 교수님 저기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유선희 교수님이 생각나셨을까요? 저희를 항상 책임져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에 저희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교수님으로서도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우리 대상 수상자에게도 축하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수상은 마감이 됐습니다. 저도 오늘의 주인공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링크루트 조금은 색다른 공개 면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중평가단 여러분, 그리고 면접관님들, 모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 여러분, 학생 학교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된 링크루트로 찾아오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박기덕이었습니다.